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늘 역삼동에 와주시다 오늘은 드디어 저쪽 멀리 북한산이 보이더군요. 네, 북한산이 보이는 그 쌍문동에 왕림해 주셨습니다. 자, 왕림 하니까 이번에 보면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 네. 바이든의 당선인의 부인인 사실 질 바이든은 유명하게 뭐로 유명하니까 일하는 부통령 세컨드 레이디로 유명했습니다. 네. 대통령 영부인이 된 뒤에도 일을 하겠다. 예. 뭐 지금 뭐 그 대학 교수죠. 네, 아니, 대학 교수가 아니면 뭐 전문대 교수죠. 네. 예, 전문대 선생님인데 어쨌든 그 바이든 여사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 5년 전에 뭐 우리 한국을 찾았다고 그러죠. 네. 이제 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은평구 진관사. 예. 예. 진관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찰 음식의 메카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당시 5년 전에 네. 백악관의 이제 부 주방장, 부셰프. 예, 그저샘 카스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진간사에 와가지고 콩국수 요리를 배워갔습니다. 아, 콩국수. 예, 그 아무래도 사찰 음식에 대한 네. 인포메이션을 이제 네네. 받아갔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질 여사한테 네. 꼭 한번 가봐라 아.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진관사에 다녀가게 됐는데 네. 거기 그 사찰 음식에 아주 매료돼가지고 예. 이 음식을 꼭 배워보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수행하는 그런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뭐 관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다시 우리의 이제 화제가 됐죠. 아, 그렇군요. 뭐 그걸 기회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불교에서 음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이제 불교의 탄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석가모니의 얘기인데 네. 석가모니가 이제 출가를 해서 네. 이제 6년 고행을 했죠. 예. 6년 고행을 하는데 아, 참고로 제가 좀 아는 이유가 제가 중학교를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 예. 상원대학 부속중학교에 나와서 불교학교 3년 내내 그 교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 정도는 제가 좀 압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어떻든 6년 수행을 했는데 네.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왕자였다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것을 이제 수행으로 했었는데 네. 뭐 깨달음이 없었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목동이 준 그러니까 우유죠. 네. 우유로 만든 유미죽을 네.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보리수 밑에서 이제 득도. 돌을 닦다가 득도를 해탈. 했는데 예, 해탈하는 경우. 그때 예. 이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절할 만큼만 먹으면 된다. 그렇죠. 그게 탐욕만 부리지 않으면 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의 음식관이 된 거고 네네. 또 그 깨달음을 갖다가 부처의 깨달음을 갖다가 네. 사미마지라고 뭐라고요? 사미마지라고 삼이마지. 얘기를 하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찰 음식 하면은 저도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저 포항 옆에 온 보경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경사에 가서 이제 그때 그 스님들 갖다 뵙고 이제 법문도 듣고 마침 이제 그 주지 스님한테 저희 일행이 보면 대접을 받게 됐는데 저는 사찰 음식에서 굉장히 뭐 흔한 얘기로 거친 줄 알았더니 이게 보통 웰빙 음식이 아니에요. 아, 그 그럼요. 보경사가 이제 뭐 포항 근처라. 이야, 그 입이 너무 침이 넘어가네. 배고파요. 송이국, 송이적 거기다가 어떻게 두부나 콩으로 만들었는데 고기 형태, 고기만 나는 음식. 그야말로 사찰 음식은 웰빙 음식의 뭐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오직 자연의 에너지로 되어 네. 있는 네. 재료로 네.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네네. 뭐 공기, 네. 빛, 네. 물, 물, 흙. 흙. 그게 이제 산에 이제 나는 주로의 음식을 그렇죠. 하고 또
거기서 산 주변에서 재배하고 네. 어떤 가공이나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하니까 그 음식이 바로 웰빙 음식이죠. 네. 근데 요새 뭐 음식이 하나의 산업이 큰 산업이 돼가지고 네. 뭐 가공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보면은 또 고소하고 달고 좀 맵고 짜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입맛을 당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가공에 네. 뭐 조미료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 사찰 음식에는 그런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사찰 음식에서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저 조미료라고 그러나요? 뭐 다시다 예. 이런 거 안 넣죠. 근데 오신채 예. 멀리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담백하면서 정말 자연의 맛 그대로 네. 웰빙 음식 맞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하니까 한번 그 예전에 무슨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봤더니 그 라오스나 네. 저 태국, 타일랜드, 미얀마, 라오스 소승불교 국가는 이 스님들이 탁발하는 자체가 관광 상품이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그 스님들이 딱 어느 시간 돼서 띵 하고 이제 그저 뭐 종이지 북이 울리니까 수천 명의 그 스님이 그 수천 명 스님이 이 바리떼를 들고 나오고 거기에 보니까 신자들이 갔다가 그 공양을 하고 네. 이게 그걸 받아서 또 이제 그 탁발을 하고 하는데 이걸 탁발이라는 게 그와 특별한 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늘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수행이거든요. 아, 그것도 수행이다. 매일 하죠. 매일 하는 수행이다. 근데 이제 공양이라는 것은 네. 그 이제 그 사부 대중이 대중이 공양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양하는 음식 속에 네. 부처님에게 드리는 기원이라든지 네, 네. 그 부처님에게 드리는 어떤 염원, 공경심 예, 이런 게 이런 것들을 담아서 드리는 거고 예. 그것을 받는 스님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결코 뭐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 받아서 자기가 먹을 만큼, 그러니까 수양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의 최소한, 에너지만 얻을 만큼만 먹고 그것을 다시 사부 대중들에게 돌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네.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을 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되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앞서 이제 보니까 아까 그 소승불교, 저 동남아 쪽이죠. 소승불교에서는 그 스님들이 탁발하는 자체가 수양이 한 네. 방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 수양을 하면서 그 공양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곧 사찰에서 밥을 짓지 않았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이 없다. 아, 그러니까 소승불교에는 사찰 음식이 없다. 예, 그렇게 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대승불교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찰 음식이 있고. 예, 근데 뭐 사부 대중들이 공양하는 그 음식도 네. 그거는 이제 스님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네.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신채라든지 네. 생선, 뭐 고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죠. 그래요. 보니까 음식에는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 말씀 잘하셨네. 우리는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 뭐 육류나 어류, 오신채가 피하고 있는데 네. 소승불교 국가에서는 스님들이 지금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나 그 다 수양의 방편이고. 네. 다만 보니까 이쪽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거기서 이제 밥을 지어서 공양하는 것과 또 소승불교에서는 신도들이 공양하는 것을 받아서 취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것. 뭐 둘 다 다 같죠.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네. 왜 절에서 밥을 지었느냐 네. 하면 이제 그것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 뭐 일본으로 그렇죠. 들리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대승불교가 됐는데 수행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참선이거든요. 네. 선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참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 소승불교는 기본적으로 절이 도시 안에 있는데 비교적 이건 이제 산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지어서 했고요. 또 밥을 지어서 스님과 사부 대중이 나눠 먹는 것은 뭐냐면 곧 불교의 세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불교의 은덕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 공양을 나눠줌으로써 네네. 뭐 이런 뜻이 함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 네. 우리 예전에 등산 자주 했잖아요. 네. 뭐 관악산 가면 네. 꼭 그 연주함인가요? 네. 연주사 이 이름이 정보다. 그때 한 10여 년 전부터 가면 꼭 가서 1,000원씩 내고 공양했지. 1,000원씩. 저 한 번 실수했어요. 뭐 무슨 그 연주대 이제 그 공양을 하는데 네. 언제 한번 가서 배고플 때 그 먹었던 국수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네. 예. 그래갖고 다음에는 이제 혼자 제가 산을 갔었는데 예. 비빔밥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욕심껏 제가 그거를 담았어요. 아, 기껏 많이 네. 담았구나. 그랬는데 뭐 또 다 못 먹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남겨가지고 눈치 보면 이렇게 갖다 버렸는데 혼났죠. 어떤 분이 그분도 이제 등산객이었는데 그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네. 야단 먹고 다시 가져와서 먹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사찰 음식의 특징은 뭐 아까 오신채도 얘기했고, 예. 뭐 어류, 네. 뭐 육류를 갖다 멀리 한다. 그것도 뭐 그 사찰 음식이 그 예를 들어서 아예 고기를 안 먹거나 네. 우리 불교 전체로 봤을 때 아예 생선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나라마다 다른데 네네. 이제 그 생선하고 육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네네. 중국은 먹습니다. 아 중국은 근데 대승불교라도. 예. 응. 근데 북방불교 쪽은 네. 그걸 좀 금하는 데가 많고요. 네. 남방 쪽, 그러니까 소승불교가 먼저 들어온 곳은 고기를 먹습니다. 아 그럼 단 그 중국의 남방 쪽은 양자가 아래쪽. 예.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아 하루에 한 끼만. 예. 왜 그러느냐면 네. 오후는 짐승의 시간, 음. 밤은 귀신의 시간이라 그래서 예. 그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예. 이래서 그 시간에는 주로 차나 음료를 주로 드신다고 하고요. 네. 일본은 우리랑 같이 네. 오신채도 안 먹고 어류나 생선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 근데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육류는 뭐 그것도 일본과 우리랑 똑같은데 네.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떤 것을 살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생을 통해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뜻이고 오신채는 어떻든 향신료 작용을 하고 또 자극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것들은 그 수행에 방해가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다른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쓰는 네. 이런 향신료라든지 뭐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도 쓰지 않고 네.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그거를 위에 부담이 된다. 아. 그 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수행에 어려움을 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국회에서 일할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박철원 의원이 불자세요. 이게 자민련 불자 회장이고 그 당시 보면 뭐 당세는 자민련이 3등이었습니다만은 각 당의 불자 회장 중에 박철원 의원이 가장 지명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서 어디 대접을 받고 그랬는데 그 자민련에서 이제 불교 행사하면 그 고명한 스님들이 모셔서 법문도 듣고 또 식사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사 모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뭐 시내 사찰 음식 전문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한 25년 전만 해도 하는 수 없이 무슨 뭐 중식당 가게 돼요. 근데 스님 다 드시더라고. 고기도 드셨어요? 조금씩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우리 한국의 사찰 음식 문화가 이제 문화유산을 가도 넘어서 이제 한류 문화로 좀 뭐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아까 뭐 증관사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증관사는 아까 우리 사찰 음식의 메카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조계종에서 지정한 사찰 음식 특화 사찰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 사찰 음식의 명인 네. 개화 스님이 계신데 거기 네. 비구니 절입니다. 네네. 근데 그 1호가 명인 1호가 예. 그것도 진관사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거기가 됐고요. 네. 또 우리나라 이제 사찰 음식을 대중화하는데 이제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종로에 있는 네. 그 산촌이라는 음식점이 가봤어요. 있습니다. 예. 아무튼 유명한 집이에요. 집이죠. 근데
그게 한 30여 년 전에 네네.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정문 스님이 네. 또 사찰 음식의 대가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식당을 절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네. 그게 이제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지고 하면서 사실상 알려지고 한국의 사찰 음식이 주목을 받은 것은 뭐냐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든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네. 사찰 음식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게 우리처럼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되지 못했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메이지 이후에 네. 그게 신교가 뭐 특세를 하니까 그 신도라고 하죠, 불교가, 신도. 예, 예. 상대적으로 불교가 위축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찰 음식이 있긴 하지만 네. 그저 명맥을 이어오는 정도가 됐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명한 네. 그런 셰프들이 와서 네. 우리 사찰 음식을 배워가기도 하고요. 네. 또 그 한가위라는 뉴욕에 예. 우리 사찰 음식점이 있는데 네. 이 음식점은 완전히 한국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자가 아니라 네. 그냥 그저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는데 방석 깔고 앉아야 되고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다리 긴 사람들. 예, 신발도 벗고 들어가고 예. 이러는데 오히려 그게 한국 사찰 문화를 배운다 그래서 네. 오히려 그 각광을 받고요. 오. 여러 미국 신문에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음식점으로 여러 군데가 소개될 정도라니까 네. 아무튼 새로운 관심, 주목받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 49년에 공산화된 다음에 종교 탄압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대단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 중국 사찰은 소림사, 샤오린샤 하면 무술을 보게 되고 또 티베트 불교를 가게 되면 그 티베트 불교 아시겠죠? 종 돌리는 거 돌리게 되고 또 일본 그 사찰을 가면 연불 소리가 무지무지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찰은 조용한 가운데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외국인들도 한국의 템플 스테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네. 그래요. 우리 저 이번에 조 바이든 46대 미 대통령 당선자 그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5년 전에 진관사에 그와 같은 사찰 음식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 하는 것을 계기로 한번 한중일 사찰 음식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